안녕하세요. 미조형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여름에 펜션으로 여행을 간 사연자님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경기도 분당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평소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듣거나 봤을 때 무섭다는 생각보다는 저런 게 어딨냐며 무서워하는 친구들을 비웃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8월 중순 여름 이후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싶었지만 자영업을 하다 보니 여름휴가여도 집에서 쉬기 바빴고 친구들과 여행을 간다는 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제외한 친구들은 직장을 다녀서 매년 여름이면 짧게 휴가를 다녀오곤 했는데 갑자기 가게를 쉬게 된 이유는 6년 전 가게에 누수가 생겨 내부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저에게도 평소보다 길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여느 여름과 같이 친구들은 이번에도 여행을 간다 했고 저는 친구들에게 이번엔 같이 가자 해서 이번 여행은 같이 가기로 했는데요. 친구들은 제가 오랜만에 여행을 가는 걸 알고 있어 제가 가고 싶어하는 여행지를 가자며 이야기했죠. 저는 딱히 가고 싶은 곳은 없었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가고 싶은 곳을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강원도에 있는 펜션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강원도 여행 어떠냐 물어보았고 친구들은 강원도 좋다며 펜션을 알아보자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 한 명이 본인이 가고 싶은 펜션이 있다 하더군요. 친구는 저희에게 펜션 정보를 보여주었고 펜션 사진을 보니 방이 3개의 거실이 있고 통나무로 지어진 산속에 있는 펜션이었습니다. 거기다 바베큐도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마음에 들더군요. 사실상 펜션에 놀러 간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없어서 저는 어디서든 이불만 있으면 어디든 좋았습니다. 저와 친구 3명은 강원도 쪽 깊은 산속 펜션에서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펜션은 일반적인 민박집 같은 느낌이 아니라 거의 산장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차로 올라가다가도 좁은 흙길을 타고 10분 이상은 더 들어가야 했고 가는 길 내내 핸드폰 신호도 안 터질 만큼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인가도 전혀 없고 정말 자연 그대로더군요. 처음 도착했을 땐 공기도 맑고 산속이어서 그런지 시원해서 너무 좋다 싶었습니다. 바깥 기온은 35도 가까이 됐는데 거긴 한여름인데도 선선하고 좋았습니다. 저희 차가 펜션으로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는지 펜션에서 검정색 옷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나왔는데요. 차를 주차하고 내리면서 펜션 주인으로 보이는 사람을 보니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를 보자 멀리서부터 오셨냐며 물어보셨습니다. 예약한 방을 소개해주고 혹여나 잠잘 때 부족하면 자라며 저희가 추가하지 않은 방 하나를 더 넣어주셨습니다. 추가로 주신 방은 저희 방 바로 옆에 있는 방이었죠. 하지만 오랜만에 여행 온 만큼 술도 마시고 하다 보면 내일 아침에 전부여기 거실에서 일어날 거다 이야기하고 저희는 방을 잊어버리고 가져온 물건을 정리하고 놀기 바빴습니다. 그렇게 짐 정리를 하고 나니 펜션에는 수영장이 보였고 혹시 수영을 해도 되는지 물어봐야겠다 하여 펜션 사장님에게 찾아가 혹시 수영도 해도 되냐 물어보았는데요. 펜션 사장님은 얼마든지 사용해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펜션에 저희밖에 없어서 반바지를 입고 들어가서 놀았죠. 잘 놀고 있던 도중에 친구 한 명이 놀라서 떨고 있는 소리를 냈고 저희는 친구를 보았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하얗게 질린 상태로 한 손에 길다란 머리카락을 한 움큼을 쥐고 있더군요. 저희는 친구를 보며 하수구 만졌냐며 웃었는데요. 친구는 수영하고 있는데 갑자기 발을 누가 잡아당기는 것 같아서 부리치면서 발을 만졌더니 머리카락이 손에 감겨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친구를 보며 원래 저렇게 겁쟁이였냐 하니 친구는 저와 친구들을 보며 화가 나서 수영장에서 나갔고 방으로 돌아가지 않고 수영장 밖에서 저희를 보고 있더군요. 그런데 그 뒤에는 펜션 사장님이 언제부터였는지 뱀 같은 눈을 하고서 저희를 빤히 노려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소름 끼치는 눈을 보고 못 본 척하고 친구들과 놀았고
이후 저희는 물놀이를 마치고 펜션 사장님에게 부탁하여 바베큐를 준비해 가져온 고기를 구워 먹을 준비를 했습니다. 친구들과는 오랜만에 여행 와서 술과 고기를 구워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고, 아까 물놀이를 하다 놀란 친구는 너무 놀라서 그런지 술도 마시지 않고 고기를 몇 점 먹더니 소파에 누워 자더군요. 저희는 방에 들어가서 자라며 이야기했지만 친구는 이 펜션 뭔가 이상하다며 혼자 못 쉬겠다 했고, 저희는 아까부터 뭐 공포소설 쓰냐며 친구를 놀렸죠. 그리고 시간이 새벽 1시쯤 되자 저희도 잠이 왔고, 주위를 보니 친구 한 명은 보이지 않더군요. 그러자 친구 한 명이 안 치우려고 벌써 도망갔다며 이야기했고, 주위를 둘러보니 널브러진 음식과 식기들이 있었습니다. 저도 술에 취해서 치울 정신이 없었고 내일 아침에 정리하자 하고 잠자리에 누웠습니다. 저희는 그날 저녁 준비해간 고기와 술을 즐기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새벽 1시쯤 각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을 보니 친구들이 방 한 개씩 잡고 자고 있었고, 아까 무섭다고 한 친구는 거실 소파에서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하나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더웠고, 저는 하는 수 없이 사장님이 주신 방 한 개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저희 방과 비슷한 구조의 똑같은 방이었는데요. 방 한 개가 퀸 사이즈 정도 되는 침대가 놓여 있었고, 저는 급하게 에어컨을 틀고 침대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뒤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습니다. 처음엔 꿈을 꾸는 줄 알았습니다. 잠을 자다 갑자기 눈이 떠졌는데요. 방 안이 깜깜한데 무언가 이상한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저는 무슨 소린가 하고 자세히 듣는데 천천히 걷다가 빠르게 걷는 사람의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보려고 몸을 움직이려는데 제 몸은 마치 어렸을 때 치과에서 그물로 감싼 것 마냥 움직이지 않았고, 평소 겁이 없는 편이지만 몸을 움직이지 못한다는 불편함과 무엇인가 저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생각에 숨마저 안 쉬어지고 공포감이 극도로 차올랐습니다. 그러다 문을 닫지 않고 잤는데 문 쪽에서 훌렁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고 있는 게 느껴졌고, 그 사람은 얼굴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얼굴이 있긴 한데 윤곽이 흐릿하게 번져서 눈, 코, 입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그 사람이 제 옆에까지 다가와선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포심이 극도로 달해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는데요.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땐 이상하게 침대 아래 바닥에 누워 있었고, 손목과 목 주변엔 깊게 파인 자국이 여러 개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는 피가 묻어 있더군요. 마치 스스로 목을 움켜쥔 듯한 자국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에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친구들에게 가보니 친구들은 어제 먹은 음식들을 정리하고 있었고, 저를 보자 너 어디 있었냐며 이야기했는데요. 저는 옆방에서 자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자 거기는 우리 방도 아닌데 왜 갔냐며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어제 펜션 사장님이 가서 자라고 했잖아라고 했더니 저를 제외한 친구 셋은 서로를 보며 무슨 헛소리냐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어떤 아주머니가 저희에게 오더니 어제 이 방 쓰신 분 누구냐며 저희에게 와서 화를 내셨고, 저는 제가 썼다며 이야기하자 여기는 쓰면 안 되는데 왜 들어갔냐며 짜증 섞인 말투로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어제 어떤 아저씨가 와서 사용해도 된다며 이야기하자 내가 주인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물었습니다. 저는 친구들을 보니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았고, 저는 친구들에게 어제 방 안내해 주신 아저씨 있잖아라고 말하자 친구들은 어제도 이분이 우리 방 안내해 주셨는데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지금 상황이 너무 어이없고 무서웠고, 여기서 제가 이상한 말을 더하면 친구들도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아서 어제 제가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한 것 같다며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는데요. 여자 펜션 사장님은 돈은 괜찮다며 거절하셨고, 이 방은 내가 쓰라고 한 적 없으니까 무슨 일 생기시면 저는 모르는 일이라며 말하시더군요. 저는 죄송하다며 알겠다 하고 펜션에서 나왔는데요. 그리고 저희는 펜션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같이 가위에 눌렸고 밥도 잘 들어가지 않고 제 몸무게가 80kg 가까이 나갔었는데 여행을 다녀온 이후 60kg까지 빠졌습니다. 매일 잠도 못 자고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 느낌이 들어서 밥도 못 삼켰죠. 저는 너무 이상하다 생각하여 펜션에 전화를 해보니 펜션은 없는 전화번호로 나왔는데요.
친구에게 이야기하여 알아보니 그 펜션 얼마 전에 문 닫았다고 하더군요. 저는 결국 부모님께 모든 걸 털어놓았고 지인의 소개로 서울 근교에 있는 무속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속인은 저를 보자마자 주위에 뭐가 왜 이렇게 묻어있냐며 말했고 도대체 산 사람이 어디를 다녀온 거냐며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정화굿을 받아야 한다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정화굿을 받고 무속인은 집에서 7일 동안 촛불을 피워놓고 절대로 잠들지 말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정말로 5일째 되는 날 밤엔 갑자기 방 안에서 소름 끼치게 고함 지르는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고 촛불이 그 순간 스스로 꺼졌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는 가끔 꿈에서 이상한 여자를 보는 꿈을 꾸긴 하지만 아무런 증상 없이 다시 몸무게도 정상 범위까지 올라오고 잘 지내고 있는데요. 지금도 6년 전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소름이 끼치고 같이 간 친구들에게는 안 보였던 사람이 저에게만 보였는지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도와주셨던 무속인 선생님 말씀으로는 사람마다 기가 있는데 기마다 각자 특징이 있어서 가면 안 되는 동네가 있고 제가 그곳을 우연하게 다녀온 것 같다는 말도 해주시더군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전 정말 무서웠다고 생각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가시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